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그 강의는 십신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초기에 강조한 부분이 있죠. 첫째, 이 책, 저 책 보지 마십시오. 이 책, 저 책. 그 다음에 이 강의, 저 강의 듣지 마십시오. 이 강의, 저 강의를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 스님보다 훌륭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훌륭하신 스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문은 한우물을 파가지고 기준이 확실하게 있었을 때, 다른 걸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그 어떤 참고 여러 강의를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서지 않고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은 혼란이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명리학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한 의학도가 수술 한 번 안 한 의학도가 무슨 명의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이론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임상 감정 없이는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제 감정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문제는 임상 실험입니다. 그 두리뭉실하게 하게 한 중에서는 절대적으로 한 분야를 파고드셔라. 한 분의 강의. 자기가 들어보고 궁합이 맞는 분과 그대로 이제 서로가 소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신이란 뭡니까? 십신. 십신은 역학 용어입니다. 우리 명리학 용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여자 경우, 여성분이죠? 여성분, 일간이 정화죠? 일간이 정한 분이, 이분이 연간은 뭡니까? 계수는 편간이 되죠? 그 계수 편간은 남편이죠? 그 다음에 연지는 식신이죠. 연지 식신. 자식이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셨습니다. 자, 나와 연간에 있는 남편은 거의가 인연이 끊어진 경우입니다. 제 감정 결과는 거의 인연이 끊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fall in love or burning love. 불타는 사랑도 하고 빠진 사랑을 해도 인연이 카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 다음에 연지 식신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이건 자식 유산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인연이 끊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월지는 정인이죠. 이는 제자리에 있죠. 모친 아닙니까? 그죠? 항상 제가 강조 어떻게 합니까? 월나무를 강조했습니다. 월나무. 월지에서 태어난 나, 일간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사주에 70%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파악하면은, 이거 파악하고, 오행 특성하면 거의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일지는 편제죠. 편제. 시어머니가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은 정제죠. 자, 여기서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지금 편제와 정제가 혼합이 되어 있죠. 혼합이 됐다는 것은 일지와 시간이 혼합이 된다는 것은 거의 재혼팔자더라. 여러분, 혼합은 좋지가 않습니다. 한 개의 기운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시지는 이제 뭡니까? 상간이죠. 상간은 이 의미는 뭐냐면 노년기에도 대단한 활동을 나는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노년기에도 나는 대단한 활동을 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역학용 핵심은 연지에 있는 어떤 십신은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죠? 그 다음에 혼잡 이야기했죠? 다 강의 다음에도 이런 거 등장하겠지만, 혼잡은 여러분 무조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십신의 진정한 의미. 자, 이것은 여러분이 내가 암기해야 된다고 몇 번 강조를 했을 겁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오행의 특성하고 월나무만 하면 쉽게 감정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절대 여러분 복잡하게 혼란스러운 그 세계에 있지 마세요. 이 맥락은 여러분 그 한 망치로 두들겨 내리치나 똑같습니다. 분석적이고 왜 이럴까? 분석적인 분들은 이게 맥락 감정 못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분석적인 분들 있죠? 이 맥락 감정 안 됩니다. 왜냐면 크로스 체크를 쭉 하니까 계속 하니까 안 돼요. 일순간에 이 맹조를 보는 순간에 적어도 1분 안에 전부 완료돼가 딱 때려야 됩니다. 결정타를.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첫 강의도 그 말씀드렸고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딱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비계는 그러면 비계는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한마음. 그러니까 비계는 행제나 동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행제나 동료가 한마음이니까 뜻이 통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형제자매간도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비계는 한마음이니까 뜻이 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급제. 자, 여러분, 급제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이니까 행제로 보면 이복 행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동료에서도 서로가 끝과 속이 다른 행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중적이다. 그 계산적이고 이중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이 겁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업에는 절대적으로 이거 급제 있는 사주와 동업은 피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돈과 여자의 양보 타입이 전혀 안 됩니다. 남자 사주에서 돈과 여자는 이퀄이죠. 재성으로 같은 건데 돈과 여자에서는 양보 타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돈 잘 안 빌려줍니다. 제 25년 경험에는 틀림없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저는 이것은 틀림없더라. 그러나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소설 사주학과 궁화의 비밀에 상세하게 이거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에는 학술적인 외에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급제는 이제 그 소설 참고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식신. 식신도 한마음이고 정적이다. 내가 도와주더라도 생색을 내질 않는다. 조용하게. 그리고 남한테 많이 베푼다. 그럼 상관은 뭐냐? 상관은 상당히 계산적이고 활동력이 뛰어납니다.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상관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 공직이 최고인 시절에는 상관은 정관을 즉 바른 것을 극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게 봤는데, 현대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현대의 의미는 활동적이고 이기 때문에 연예인, 나를 드러내는, 나를 드러낸다. 변호사, 그 다음에 TV 아나운서, 우리 뉴스페이퍼 기자가 아니고 활동적인 상당히 상관이 많고, 현대인은 재조명되어야 되는 십신이다. 그 다음에 편재. 편재는 뭐냐? 큰 돈을 보는 겁니다. 큰 돈. 큰 재물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복이 많겠죠. 그죠?
큰 재물을 보면 기복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편재를 보는 사람이, 남자가 편재를 만약에 본다면 아내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가정 살림을 갖다가 완벽하는 그런 걸 원하겠죠. 그죠? 우리가 궁합의 이론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정제. 정제는 정해진 재물. 그러니까 내한테 우리가 월급, 임대소득, 보너스 이런 것이 정해진 재물이죠. 요 펜은 치우친 펜입니다. 펜인 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펜간. 여러분, 펜간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펜관. 우리가 살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운에서도 펜간운은 거의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강한 펜간 기운을 유통을 못 시킬 때, 유통을 못 시킬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의 펜간은 질병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노년기에. 노년기에는 질병과 연결되고, 여러분, 중년기에는 펜간운이 왔을 때는 어떤 사고라든지 또는 직업 변화,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런 것도 펜간운. 그래서 펜간운은 여러분 굉장히 관심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정관. 받을 정자죠. 일반 공직자, 일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간다. 정의는 뭡니까? 어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도울 때 대가를 바랍니까? 아니죠. 그죠? 어머니는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그런 거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정인. 그 다음에 편인. 자, 여러분, 편인은 누가 뭐라든 내 길 갑니다. 자기 본의적이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한다. 우리가 지금 학문, 저는 제가 공부했던 분야가 전부 편입니다. 최면도, 기공도, 풍수도. 제가 쭉 공부한 분야가 이 사주 명리학도 편입니다. 우리가 비하인드 컬처라 하죠. 이면 학문이라 하죠. 상당히 고독하죠. 자기 본의적이고 누가 뭐라도 내 길 간다. 그러니까 자기 본의적인데 외고수입니다. 외고수기 때문에 우물물을 파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십신의 응용으로 다음 낙강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비견이 많고 강하다. 비견이 많고 강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편이 많다는 거죠. 그죠? 내 편이 많아요. 그 다음에 비견이 많고 강하면 부부간 불화가 분명히 있겠죠. 양보 타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 편력이 심하다. 바람둥이가 많다. 왜냐하면 내 힘이 강하니까. 자, 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 편력이 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견이 또 많으면은 급제 성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급제가 두 마음이고 남 믿지 않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비견이 없다. 그럼 비견이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비견이 없을 때는 주관과 소신이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급제. 급제가 그걸 많을 때 교만합니다. 어떤 횡재를 노리고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타인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제는 항상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급제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만혼을 한다. 비견과 급제는 거의가 많을 때는 만혼. 뭘 갖춰놓고 출발하자요. 뭘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급제가 없을 때는 소신과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식신.
식신이 많고 강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식신. 식신을 베푸는 거죠. 그죠? 식신이 많고 강하면은 내 힘이 빠져나가죠. 바꾸고 말하면 자식이 많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식신은 식신이 많으면 역마 기질이 아주 많고, 왜냐하면 일이 많다는 거죠. 이리저리 다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특히 색욕과 풍류 기질이 대단하다. 특히 여성 경우에 음기운이 강하고 식신이 많을 때에는 필히 그 궁합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제 소설의 궁합에 관한 것을 설명을 했는데, 제 앞에 궁합에 관해서 여러분 그 궁합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궁합은 남녀 오르가즘 일치다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껍데기 언어입니다. 가치관이 어떻다, 이상이 어떻다, 이거는 첫째는 무조건 몸이 맞아야 돼요. 그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동물에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앙컷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궁합은 1번은 제가 생각하는 감정 결과는 오르가즘 일치고, 두 번째는 성격이 아닙니다.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우리가 부부가 이혼하면 뭐 탤런트나 어떤 유명인들 보면 성격 차이로 전부 그 껍데기입니다. 첫째는 몸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돈이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식신이 많고 강하다 이럴 때는 남녀 공이 다 혼자가 많고 한 번 결혼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은 독신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자식과 인연도 적습니다. 근데 식신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떠냐? 식신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식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구가 없다는 것 같아요. 도구. 도구는 뭐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없다든지 뭘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겁니다. 도구입니다. 이거는. 식신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 고등학교 동기들과 대포를 한잔할 때 꼭 구두권 매는 놈들이 있어요. 계산할 때. 근데 구두권 매는 게 그때는 경찰 세무공무원들 좀 그랬습니다.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런데 어디 가든지 돈을 계산을 안 하는 놈들이 있다고.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세상 공짜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짜 없습니다. 특히 음식 장사를 하는 분이 식신이 없다. 이거는 아예 안 해야 됩니다. 퍼줘야 돼요. 여러분, 음식은 퍼줘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아끼고 해가지고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그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관이 많고 강할 때, 여러분 상관이 뭐죠?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죠? 계산력이 뛰어나죠? 그 다음 요란하죠?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 상관이죠. 그리고 상관은 자유분방입니다. 자유분방이기 때문에 제도나 틀에 묻기가 싫다. 네? 상관도 식신과 마찬가지로 색욕이 상당히 강하다. 제가 여러분 색욕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궁합을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참 양반인 척하고 다 하죠. 우리 이번에 미투 사건 쭉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올랐던 분, 유명한 시인도 멘붕이 오잖아요. 시장 사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너가 도덕군자 없습니다. 사람 똑같은 거예요. 단지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식상은 세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상관이 없으면 활력이 없죠. 상관은 활동적이니까, 그죠? 활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편재. 그 다음에 편재가 많고 강할 때, 편재는 여러분 뭐죠? 치우친 재물. 큰 재물이죠, 그죠? 편재가 많고 강할 때는, 자, 우리가 여러분, 편재가 많고 강하다. 이건 제가 소설에 제다신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다신약. 자, 이 보세요. 제 소설 제목에 제다신약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성은 많은데 약하다 이거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남자 경우에 재성은 여자와 돈이죠. 여자와 돈이 재성이죠. 그러면 제다신약은 힘 능력도 없는 사람이 여자와 돈을 추구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비족이나, 그죠? 제비족이나, 그 다음에 재물 관련 사기꾼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다신약은 여러분이 필히 감정하는 동안에 그걸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제가 많고 강하다. 정제. 여러분, 정제는 바른 재물이죠. 그죠? 바른 재물인데 정제가 많고 강하면 여성 경우는 다혼 확률이 높죠. 여성은 시어머니가 많다는 의미가 되니까 다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 경우에 정제가 많고 식상이 온전하면 음란하다. 그 다음에 정제가 이제 없다 이런 경우는, 남자 경우는 한 여자에 안주하기 싫다. 그럼 뭡니까?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편관. 여러분, 제가 계속 편관을 강조하는 것은 편관은 살입니다. 편관운이 올 때 여러분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통기운 없다. 예를 들어서 편관의 오행이 금이면, 예? 편관의 오행이 금이라면 편관의 오행이 금이다 할 때 금을 유통시키는 금생수, 수가 없을 때 또는 운에서도 오지 않는다 이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건강 쪽입니다. 그래서 편관은 원칙적이고 소신과 원칙이 강해요. 누가 뭐라도 나는 내 길 가요. 그러니까 군인, 검찰, 경찰 쪽이 많죠. 편관이 많고 강하다 이러면 단명사주입니다. 편관이 많고 강하면은 이건 단명. 여러분, 우리가 내담자 분들이 왔을 때 절대 우리가, 예? 그거 뭡니까? 죽음을 논하면 안 됩니다. 예? 죽음은 하늘 뜻이지 사람이 논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편관이 많고 강하면은 그 단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포악하고 극단적인 행동 하죠. 그 다음에 편관이 여자 경우에 많은 경우는 남편복 없는 여자가 자식복 있겠는가 하는 사주가 됩니다. 아주 안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정관이 많고 강할 때, 정관. 105페이지입니다. 정관이 많고 강할 때. 정관이 많고 강할 때는 주기보다는 받고 싶다. 그리고 정도 많다. 그죠?
정이 많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인. 편인이 많고 강하다. 편인이 여러분 뭡니까? 외골수. 레디비, 나를 좀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팝송 옛날 레디비 있죠? 자, 편인. 그리고 고독하다. 왜? 내 본의적, 자기 본의적이다. 자기 내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편인은. 그래서 여러분 편인, 그 대신에 편인 학문하고는 인연이 깊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조학도 편인에 들어가죠. 보편적인 학문이 아니고 이면 학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인. 정인이 많고 강할 때 게으릅니다. 제가 이때가 감정 안 돼서 이거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게으릅니다. 그리고 주기보다는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남이 나를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많고 강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걸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신 혼잡의 의미에서 혼잡. 자, 십신 혼잡. 여러분, 혼잡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십신 혼잡의 의미와 해석 봅시다. 혼잡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비견 급제 혼잡. 이것은 우리가 일간 일지의 혼잡을 기준합니다. 비급 혼잡. 자, 비급 혼잡 봅시다. 비급. 비급은 한 마음이죠. 급제는 두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혼잡되면 상당히 이중적이고, 응? 이중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비급 혼잡은 한마디로 이중인격. 비급 혼잡은 이중인격. 따라서 이복행제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서로 통하지 않는, 그죠? 그 다음에 식상혼잡, 식신과 상관의 혼잡. 식상혼잡은 직장의 이동이 많겠죠? 한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한 직장, 한 사업에 몰두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식상의 혼잡.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경우에, 식상은 장모가 될 수도 있죠. 장모 혼잡이라는 건 뭡니까? 제험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편재, 정재 혼잡. 편재와 정재의 혼잡. 이돈, 저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돈, 저돈. 이돈, 저돈. 편재와 정재의 혼잡은 내가 정재로서 봉급을 받고 아주 정상적으로 고정적인 봉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죠? 투잡을 해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고정 봉급으로 보고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 큰 돈을 자꾸 쳐다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경우에는 부정축제가 되겠죠. 그죠? 부정축제가 돼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도소로 가는 그런 경우가, 고위공직자의 경우가 요 혼잡되는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은 편재, 정재 혼잡되면 거의 해로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잡됐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편인, 정인의 혼잡. 편인과 정인의 혼잡은
한 가지 학문에 심취가 어렵죠. 한 가지 학문에 심취가 어렵고, 또는 모친이 한 분이 아니라는 의미도 되고, 그죠? 그 의미는 뭡니까? 부친 덕이, 아버지 덕이 없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죠. 왜 모친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본 것은 여러분, 십신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를 필요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육친 연구 및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